안녕하세요. 이번 발표 세션은 고객 상담의 뉴 레벨 RAG 기술로 상담사를 업그레이드하다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김은희입니다. SKT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이 고객센터에 RAG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최근 상용화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국내 포털과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검색 및 데이터 위주 업무를 했고요. 올해는 RAG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고객센터 내에 상담사를 지원하는 도구인 AI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이 상담사 어시스트에서 저희는 RAG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를 가지고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RAG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복적인 실험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사 어시스트에서 RAG 역할과 저희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고객님들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담사분들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의 RAG 역할을 그린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담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문서를 찾고 읽고 이해를 해서 답변을 보내주는 형식이었다면 RAG를 도입을 하면서는 그냥 자연어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RAG 내에서 쿼리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문서를 찾고 최적의 문서로 그라운딩을 해서 검색 결과 및 추천 답변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원들은 이 답변을 믿고 이제 고객에게 적절하게 답변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통신회사에서는 이제 고객센터에서 그 고객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그리고 일괄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 RAG를 도입을 하면서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일괄적인 그러니까 베테랑 상담사부터 초보 상담사까지 일괄된 서비스 품질로 제공하는 거를 이제 많이 기대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게 페인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도전 과제이기도 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날리지가 없다입니다. 저희가 SKT에서 근무는 하지만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나 용어, 그런 가이드, 지식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고도의 품질을 요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이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참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과제에 좀 더 가까운데요. RAG 답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이제 1점에서 5점 척도로 답변 만족도를 받을 텐데 1, 2점은 없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사분들이 이제 고객 상담을 하는데 RAG에서 자꾸 오답을 제공을 해주면 신뢰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신뢰가 안 되니까. 이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저희 입장에서의 가장 큰 도전 과제였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RAG의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접근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G 기술 인사이트와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해결은 저희가 좀 운이 좋았던 게 베테랑 상담사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상담사들 분께서 이제 저희 모델을 평가를 하고요. 그 정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 역할을 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분들과의 협업이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한 가지만 잘 생각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이 평가받은 데이터를 100%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총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료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최적의 답변이 그런 그라운딩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상담원들은 이 결과를 보시고 두 번째 평가를 하시죠. 뭐 검색에 대한 만족도, 뭐 답변에 대한 만족도, 만약에 답이 없으면 모범 답변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으로 이분들에게 평가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했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평가 자체도 잘못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실시간 평가 툴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원분들과 긴밀하게 이 평가 툴로 협업을 할 수 있었고요.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RAG 기술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건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그런 이 아키텍처는 RAG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셨다면 많이들 보셨을 그럴 아키텍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내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서가 있고 문서를 청킹과 인베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색인을 하게 되죠. 이 청킹과 인베딩 내에서의 그 기반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실시간으로 자연어 지료가 들어오면 이제 쿼리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됩니다. 이 쿼리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되면 쿼리를 재정의를 하거나 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추출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검색,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되게 다양한 그런 검색 기법을 적용했는데 뒤쪽 발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트리버를 통해서 나온 검색 결과를 가지고 다시 LLM에 그라운딩을 하게 되죠. 이 LLM에 그라운딩 하는 것 자체도 다양한 모델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고요. 다음 장부터는 각 항목마다 시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큐멘트 청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체 기반 기술로 독수리라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도큐멘트를 수리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문서 변환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부분의 문서를 마크다운으로 최종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를 색인 및 그라운딩하기 용이한 형태로 청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청킹하는 기법은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최소한의 의미 기반으로 청킹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인베딩 토큰이 넘어간다고 하면 추가 청킹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청킹을 하다 보면 뭔가 의미상 그런 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최대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그 패러그래프 단위로 다시 색인을 하고요. 그 패러그래프 단위로 검색이 됐을 때 이 검색을 결과를 LLM에 그라운딩 할 때도 그룹핑을 하거나 뭔가 확장하거나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수리에서 이제 가장 그라운딩이나 검색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부분 케이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어느 내부 데이터나 그렇지만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가독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서를 어지간하면 다 테이블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좀 쪼개서 보면 테이블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또는 테이블 안에 너무 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 중첩된 테이블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런 테이블을 청킹, 그러니까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 청킹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헤더나 그런 타이틀 부분을 최대한 잘 복원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외에도 독수리는 그라운딩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 뭐 취소선 처리라든지 뭐 이미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를 적용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검색 품질을 위한 그 중요한 인베딩 부분인데 저희는 텔코양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한 인베딩을 개발했습니다. 인베딩의 이제 학습 프로세스는 다른 일반적인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위키나 뉴스와 같은 그런 대량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검색과 MRC 벤치마크 데이터로 정제된 데이터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사들로부터 받은 고품질 피드백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파인튜닝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고도화된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한데요.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도메인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일반적인 검색 능력을 잃지 않는 것.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여기서도 상담원들로부터 받은 그런 피드백 데이터와 검색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적절한 비율로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버리지를 위해서 아구멘테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이퍼 파라미팅 튜닝을 할 때도 모든 벤치마크의 성능의 총합을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결과인데 베이스라인은 E5 공개된 그런 모델인 E5 라지 인스트럭션 모델입니다. 맨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이 E5, 그다음에 빨간색이 SKT 임베딩이고요. 도메인 성능에서는 이제 12% 정도 향상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벤치마크의 데이터 성능은 비슷하거나 또는 좀 더 나은 수준의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최종적으로는 이 SKT 임베딩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 트랜스포머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자연어 질의 하나만을 받는 게 아니라 대화형 형식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형식에 있는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RAG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쿼리 트랜스포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쿼리 트랜스포머를 거치면 대화형 형식의 문장도 하나의 그런 질의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텐트라든지 카테고리, 토픽 이런 정보들을 함께 리트리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리트리블을 하게 되죠. 다음은 리트리블인데요. 리트리블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멀티 컬렉션, 리랭킹, 그리고 컷오프입니다. 대부분의 검색 서비스는 하나의 컬렉션을 가질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특히 기업 내에서는 여러 컬렉션의 데이터를 이제 한 번에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멀티 컬렉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상품 정보, 공지사항, FAQ 이 세 개의 컬렉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특히 공지사항과 FAQ는 최신의 그런 정답 문서 한 건만이 의미가 있는 도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답 형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컬렉션에는 그 컬렉션에 맞는 최적의 랭킹 모델링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공지사항과 FAQ는 정답 형식의 랭킹 모델링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멀티 컬렉션으로부터 1차적인 후보가 탑 N개가 이제 올라오면 크로스 인커더 리랭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색인 시에 하는 그런 임베딩은 지리어랑 상관없는 바이잉 코더 임베딩이라서 아무리 지리어랑 유사한 벡터를 추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인코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리어와 각 컬렉션으로부터 올라온 문서를 페어로 만들어서 크로스 인코더 임베딩을 하게 되고 그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스코어와 각 컬렉션으로부터 올라온 엔진 스코어 이 두 값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최종 스코어를 만들게 되죠. 그 최종 스코어로 이제 랭킹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답 문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컷오프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컷오프를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LLM의 최대한 정답 문서만을 이제 그라운딩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 이유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기능을 넣어서 최대한 오답 문서를 제거하는 상태로 만들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패러그래프를 확장하거나 그룹핑하는 기능을 넣어서 이제 최종 LLM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검색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적용을 했고요. 그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를 트래킹을 했습니다. 뒤쪽에 실험 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LLM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또 텔코 LLM을 기반으로 좀 최종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LLM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제 네임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처음에 텔테스크 성능이 확보된 LLM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인스트럭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견해서 다시 또 전체적인 균형 잡힌 그런 모델이 나왔고 또 중간에 한 번은 경량 모델을 실험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RAG다 보니까 제너레이션 하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량 모델을 실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량 모델에서 품질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다시
라지 모델로 돌아갔고 상용 가능한 수준의 그런 텔코 LLM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바뀔 때마다 상담사들이 원하는 간단 명료한 그런 내용 형식의 인스트럭션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자체가 가독성이 높은 좋은 표현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프롬프트도 많이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유창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템퍼러처도 매번 평가를 해서 최종 픽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RAG의 다양한 컴포넌트마다 저희가 이제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진짜 많은 실험과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결과를 몇 가지 사례를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RAG 성능을 이제 향상시킨 그 과정을 표현을 한 건데 표를 보시는 방법은 위쪽은 검색 그 품질, 아래쪽은 답변에 대한 품질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총 한 5번의 큰 그런 평가가 있었고 사실 되게 작은 규모의 실험과 평가들이 계속 반복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단계마다 개선된 부분이 적용이 됐고 또 새로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고 하는 것의 반복이었는데요. 그래프의 맨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일반적으로 벡터 스토어와 렉시컬 스토어의 RRF 형식의 그냥 엔진이었고요. 한 7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LM 역시 초기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E5 인베딩, 공개된 인베딩을 적용했을 때 이제 85%까지 결과 3%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LLM 성능도 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컬렉션과 리랭킹을 적용하면서 92%대까지 이제 품질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밑에 쪽 보시면 이때가 저희가 이제 경량 모델을 테스트했었을 때였어요. 사실 검색 성능이 이 정도로 높아졌으면 이제 LLM도 그 답변도 마찬가지로 높아져야 되는 걸 기대를 했는데 이제 경량 모델이라서 그런지 많은 헐루시네이션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경량 모델은 아직 시기상조고 포기는 하진 않았지만 우선 오픈은 품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라지 모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와 SKT 인베딩을 적용하면서 97%까지의 성능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97%의 그 품질에서 제 2가지 LLM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닐라 모델로 테스트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텔코 LLM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텔코 LLM을 적용하면서 답변 만족도 4.36, 5점 만점에 나왔고요. 저희가 답변 만족도 4점이 넘어야지만 오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최종적으로는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원 분들께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검색과 텔코 LLM과 그 각각의 영향도가 평가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3번의 큰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랑 두 번째 막대 그래프 사이에서는 서치 엔진의 그런 품질 향상에 의한 영향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는 텔코 LLM의 영향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막대 내에서 색깔별로 이제 답변 만족도를 표현을 한 건데 이제 파란색은 1점, 답변 만족도 그다음에 주황색은 2점, 그리고 보라색은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에 서치 엔진이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답변 만족도 1점이 되게 상당한 수로 분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서치 엔진이 품질의 개선이 되면서 이제 답변 만족도 1점으로 좀 1점이 많이 줄어든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답변 만족도 2점인 상태도 좀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좀 확인을 해보니 이제 검색 결과에 답은 있어요. 답은 있는데 이제 LLM이 제대로 참조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텔코 LLM으로 바뀌게 됐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검색 품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LLM만 텔코 LLM만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 만족도 2점이 이제 많이 할루시네이션이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답변 만족도 5점도 많이 늘어서 품질이 좋아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품질 개선으로 오답 경우를 줄이고 텔코 LLM을 도입을 해서 LLM 할루시네이션을 줄인 것을 데이터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컷오프에 대한 영향도인데요. 과거에 검색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처가 많지 않았을 때 그때도 다른 도메인에서 컷오프를 좀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크게 좋은 성능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베딩 기술이 검색에 이제 적극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피처가 늘은 거거든요. 이제 크로스 인코더 스코어가 이제 컷오프 하는데 강하게 그런 하나의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검색 결과 끝에서 오답일 문서의 확률이 높은 것만 이렇게 필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위에서도 특정 스레스드가 높지 않으면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컷오프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정답 문서 개수에 따라서 상위 탑5 문서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분포를 그린 그래프이고요. 보시는 방법은 위에는 컷오프를 안 한 케이스, 아래쪽은 컷오프를 한 거고요. 핑크색은 정답, 그리고 보라색은 오답이고요. 그리고 X축은 1위에서 5위까지 검색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정답 문서 한 건인 케이스. 그러다 보니 그 1위 위치에 정답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2위부터는 이제 오답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컷오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100%는 아니지만 오답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답 문서가 좀 더 높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컷오프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정답 문서가 끌어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정답 문서 2건, 정답 문서 3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컷오프를 적용을 하면은 오답 문서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정답 문서가 상위로 이렇게 부스팅이 되면서 NDCG가 오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인베딩하고 SKT 인베딩이랑 컷오프를 이렇게 동시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목적이 틀려요. 그 파인 튜닝 된 인베딩은 검색 품질을 좋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컷오프는 이제 정답 문서만 LLM에 보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SK 인베딩과 인베딩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컷오프만 적용했을 때, 둘 다 적용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정답 문서 0건 자체는 이제 그 상위 탑5에 문서가 없다라는 거고요. 정답 문서가. 그래서 SKT 인베딩만 적용했을 때 한 5.9% 정도가 나왔고요. 뭐 검색 품질 이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컷오프만 진행했을 땐 4%대로 좀 내려가긴 했죠. 아무래도 밑에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4%대가 나왔다면 이제 그 검색 품질은 크게 오히려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SKT 인베딩과 컷오프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적용을 하니 정답 문서 0건인 비율이 2.9%대로 확 내려갔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 그 품질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두 조합의 시너지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하나하나 봤더니 암만 뭐 랭킹을 잘하고 인베딩을 잘해도 당연히 5위 내에 정답이 없는 케이스들은 있죠. 그래서 탑5 내로 정답이 없는 문서가 있었는데 이제 컷오프를 하면서 정답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탑5 내로 정답이 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서로 도메인에 적합한 인베딩하고 그리고 컷오프를 조합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상담사분들이 처음부터 저희랑 평가를 함께 진행해 왔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엔 솔직히 이 정도로 품질이 좋아질지 몰랐다. 이런 평가를 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평가에 부응하고 싶기도 했고 입증해보고 또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내심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높아심도 있고 해서 정말 자유질문, 그냥 상담원들이 사용하는 그대로의 자유질문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오픈 전에 했고요. 그래서 답변 만족도는 이제 보시다시피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아주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초기 요구사항처럼 답변 만족도 1점과 2점, 아직도 저희는 해결해야 될 미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답변 만족도 1, 2점 문서를 좀 보다 보면
검색 결과 탑5에 이제 정답 문서가 0건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은 하고 싶지만 뭐 기승전 특정 페이지로 가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컨텐츠 생성이나 그런 운영으로 해소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검색 결과에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있는데 LLM이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극강의 그런 컷오프를 해서 정말 정답을 잘 이용하게끔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외에도 그 LLM의 추론 능력을 좀 향상을 좀 시키는 부분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던가 또는 되게 여러 상황 케이스에서 최적의 조합을 제공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어시스트에서 RAG를 도입을 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의 이 발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